어제부터 이제 쭉 관심을 가졌던 게, 노소영이 1조 4천억을 땡기느냐, 못 땡기느냐. 거기에 관련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송 작가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독 송 작가님이 거기에 너무 좋아해. 관심이 정말 지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꽁돈을 만드시게 되면 반드시 또 낙수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 냄새를 맡으셨구나. 그럼요. 이 소영 언니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든 그 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업자들한테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더라도 송 민간업자는 작가님한테 왜 왜 오냐고요. 와요? 한 달이 건너서라도 어떻게든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든 깔끔하게 그냥 우리 소영이 언니가 돈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합의체에서 심의가 된 건 맞는데 심의 내용이라든지 결론은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분명히 얘기는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전원합의체로 전원합의 판정으로 해갖고 선고를 할 건지, 아니면 어느 부가 맡아갖고 해결할 건지 고민을 좀 때리고 있다는 거죠. 일단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어요. 네. 어제 그 전원합의체에서 이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논의를 하기는 했대요. 네. 근데 안 가르쳐줘, 해놓고. 조선일보가 했다고 그러면 한 거겠지? 네. 네. 얘들은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조만간 결론 나나? 뭐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결론은 내야지. 어차피 이게 지금 몇 달째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석 달 안에 끝내야 될 걸, 1년인가? 1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거야. 하도 돈 때문이가 크니까. 문제는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뒤집어서 600억을 1조 4천억을 만들었단 말이야. 1조 3,800억을 200배로 20배로 튀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놓고 현재 최태원 측하고 우리 소영 언니 측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김건희가 껴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혹이. 그리고 조이대도 껴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하고 위자료나 또 이와 관련된 그 분할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또는 이렇게 큰 금액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례적인 거예요. 600억이 1조 4천억이 된 거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를 찾아놓고 보면, 쉽게 말해서 초창기 때 노소영 아버지가 최태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SK 이전에 성경그룹에서 발행한 80년대 돈이죠. 한 300억 정도 되는 약소고음이 있었다는 거야. 약소고음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도? 네. 그 약소고음을 80년대에 300억을 발행을 해갖고 그거를 노태우 부인이 받아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300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은 SK한테 돌려주고 200억, 50억짜리 4장을 법정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아버지가 부정부패한 비자금을 사돈한테 빌려줬어요라고 노소영이 얘기를 하면서 이 돈이 흘러가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법원이 이거를 고등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야. 맞네.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300억, 지금 3천억도 넘는 돈인데 이 정도 되면 30% 이상 기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태원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냐면, 그때 사실 돈 거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음이 생겨가지고 그 어음이 실제적으로 돈이 오고 가는 증거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다른 질권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채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사업 자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을 인수하긴 했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했다는 거야. 당인이 도와준 거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위자료 소송이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돼서, 왜냐면 대법원이 금액 조정은 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거 갖다가 선고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시 계산하고 내려보내든가 파기환송하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위자료 소송을 파기환송하는 예가 진짜 1, 2%도 안 돼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1조 4천원이 그대로 와서 꽂혀야 되는 거야. 노소영한테. 심지어 현찰로 주라 그랬어. 왜냐면 돈으로 주식이나 이런 걸로 주지 말고 깔쌈하게 현찰로 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K 입장에서는 SK 지주회사의 한 30%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을 해줘야 이혼이 되는, 아니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판의 결과가 바뀌게 된 거는, 이거는 누가 뒤에서 큰 힘을 썼다. 재판관들을 움직여가지고 이런 걸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장의 배우가 누구냐면 김건희가 이걸 도와줬다는 겁니다. 즉 노소영과 김건희가 만나가지고 이와 같은 작업을 획책해갖고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소송에서 이 위자료를. 그래서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노소영이 김건희한테 최태원과 SK를 음해하는 문서를 전달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 미술관에서 일하는 따까린 거고, 또 이 문서를 김건희한테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또 유튜버한테 쫙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태원이 유튜버들도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문건의 어떤 작성자를 추적해 오다 보니 노소영 측근에서 이걸 했다는 거죠. 하긴 유튜버는 또 김건희가 또 다 꽉 잡고 있으니까. 헐. 화장실 청소하고 유튜버한테 상담 받는 정도 되니까 이쪽 바닥에서 어찌됐거나 김건희, 그러니까 노소영이 분위기 여론을 띄우고 김건희를 이용해갖고 법관들을 움직여서 판정을 뒤집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태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김건희가 걸려있다라는 쪽으로 이거를 몰아넣어야 이게 파기환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네. 조유대를 공격을 해야 되네. 그렇지. 그런 입장에서 SK가 뭘 꺼내놓을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 문건 같은 데 보면 뭐 문재인 정권 최고의 무슨 뭐 수혜를 받았다는 등 대장동 사건하고 직접적인 배우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혼하자고 머리 쥐어뜯을 때 쓴 얘기고, 실질적으로 최태원도 이 윤석열한테 돈 대주고 대장동에 돈 빌려주고 자기도 사면 받아가지고 나온 거거든. 형집행정지로 과징금 면제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최태원이 털어놓을까, 이게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최태원이 그린 부분은 윤석열 쪽하고 더 많지 않아요? 아니, 늘 있었지, 최태원은. 그러니까. SK는 언제나. 근데 오늘 SK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뒤에. 좀 뒤에는 이제 그 조지아주 관련된 얘기 할 때 되면 구국의 영웅되거든요, 또 SK가. 그래서 심하게 내가 SK 욕은 못하겠어. 적의 적은 동지니까. 그게 뭐야. 그래서 지금 이제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둘이 만났을 거냐. 일단 여기에 대한 것부터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재벌들 모임이 미래회의 수장이고, 전에 얘기한 그 미술관 예화랑 그 여동생하고 외화랑 관련 여동생하고 같이 미래회를 했었고, 이게 결국은 윤석열 비선 조직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2차적으로 있는 건데, 여기 시기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사실 노소영은 김건희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기본적으로 레벨이 달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미래회하고 뭐를 엮기에는 접점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동안에 뭔가를 같이 도모하고 뭐 이런 1조 원이 넘는 이런 소송에 도움을 받으러 할 만큼 친분 관계가 별로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만일 이걸 하려고 하면 1조 원 정도의 픽업을 하려고 하면 그에 상황하는 최소한 업계 룰로만 따져도 20% 내지는 이거 조금 어려운 거니까 한 30%까지도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 소송을 이기게 되면. 근데 이게 후불인 거야. 험불이 아니야. 이겨야지 받는 돈이잖아. 성공 사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금전거래가 엮여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 그리고 접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SK 측이 열심히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는 이 미래회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영부인 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영부인.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영부인끼리 영부인이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영부인은 노태우 씨부인 김옥숙 여사인가 그 양반이잖아.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노안이어갖고 못 움직이니까 소영 씨가 엄마 대신에 그 자리를 나갔다가 그렇네. 김건희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둘이 굉장히 친밀하게 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나가야죠. 노소영도 미술관 뭐 그렇죠. 하고. 미술 지금 그 미술 사업을 하고 아트 센터를 한다는 면에서 둘이가 김건희하고 잘 맞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소영이 2020년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코인 사업을 하겠다고 코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디서 들으신 말씀이신가요? 노소영이 이혼 소송을 할 때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부터 해가지고 나비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상표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비즈 한국의 단독 보도인데 작년 10월 24일 단독 보도입니다. 노소영이 이혼속 직후에 나비코인 상표를 이제 출원을 했는데 이건 6년 전입니다. 나비가 이 사람이 지금 그 아트센터가 나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K텔레콤도 나비가 저기 그러네. 그치. SK텔레콤. SKT도 나비가 나비네. 이게 그림이 나비는 있어요. 뭔가 노태우 집안의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노소영이 나비코인이라고 하는 상표를 등록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6년 전부터.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진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 5월 달에 아시아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거래는 거의 없는데, 뭐, 비트코인 이렇게 사면,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면 그 안에서 그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대출 중개한다 뭐라고 하는 나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코인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이 나비가 미국 이름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나비인 거예요. 업종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버터플라이로 하든가. 그렇지. 애초에 이게 미국에서 나비코인이랑 버터플라이 코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네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특징에 있어서 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나비라고 하는 나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이게 이 나비가 영어 나비가 아니라 한국 나비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뿐이에요. 의혹이 확실하지 있다. 않다. 확실하진 않아. 왜냐면 잡코인이거든. 아무도 몰라. 뭐 우리나라에도 일부 거래를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거래 순위가 천이 바깥쪽이니까 천등 바깥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됐거나 노소영은 이와 같은 코인 사업을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김상민이가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인업자. 김상민이. 그래서 이 나비코인이라고 하는 이 코인은 뭐를 갖고 거래를 하느냐. 미술품을 코인으로 사가지고 그걸 쪼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자체를 100코인이라고 하면 100코인으로 미술품을 산 다음에 그거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사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럼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코인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품하고 코인을 연동 지어 갖고 하는 이 사업을 지금 노소영이 준비를 했었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술품이나 물품을 매개체로 한 이 코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술, 코인, 김상민, 그리고 1조 4천억, 그리고 대법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로 다 묶여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추측이니까. 추측이니까. 네, 추측이니까. 그냥 다 보여서 하는 얘기야. 아유, 참, 상상력이 풍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게끔 그 중간에 매개고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강필웅인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M 컨템포러리라고 옛날에 버닝썬 이사를 했었던 얘가 이번에 이제 그 화백 그림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우한 화백. 이우한 화백 그림을. 김상민이한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좋아하는 그림 취향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우한 그림 좋아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골라준 사람이 강필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화랑업계 그리고 결과적으로 노소영하고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비아트센터와 강필웅의 연결고리 이우한 그림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여기에 지가 1조 4천억 돈을 냈던 도박업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김상민이 더더욱 뭔가 이쁨을 받고 여사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고리 중에 하나가 요 작업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제 그 애리조나에 있는 그 코인이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발행자가 누군지 최고로 갖고 있는 게 누군지 배경이 이 노소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소영이 코인이나 교육 사업을 한다고 만들어 놓은 이 코인 회사들이나 교육 의료 플랫폼 같은 것들이 2020년도에 동시에 한 업체에서 상표 등록과 관리를 했었는데 이 회사의 본사가 전부 인도양에 있는 조세 회피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코인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는 준비 창구가 여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진짜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다. 되면 김건희도 충분히 노소영하고의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진짜 얼마를 줬는지 몰라요. 김성태 풀어주는데 20억을 썼다잖아. 보석 하나에. 1조 4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혼 소송에 김건희가 끼어들어갖고 대법관들 내지는 고등법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종의 그 컨택트 내지는 팩트가 있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SK에서 차단해갖고 터뜨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건은 단순하게 세기의 무슨 소송전이다. 위자료 소송이다. 이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 김건희의 비자금과 김상민의 코인왕하고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져 있지 않을까. 미술품까지. 미술품 불법 거래까지 일종의 새로운 돈 관리의 어떤 흐름이 요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혹을 홍 작가로서
한번 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판타스틱하다. 판타스틱하죠? 네. 와. 위자료 소송이 1조 4천, 서민들은 이게 생각이 가세요? 상상도 안 가지. 상상도 안 가요. 1조 4천억이 생기면 그 돈 어떻게 쓸 겁니까, 노소영은? 1억도 없어. 분명히 이 돈을 재투자하고 또는 관리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혼자서 뺏기지 않게끔 관리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꼭 필요했을 거예요. 금전 관리자가. 야. 나는 그 금전 관리자가 결국은 김건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휴. 야. 최태원이 우리 걸 봐야 되는데. 조만간 연락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혜원이 형 요즘 건강하시죠? 네. 한 번도 사석에서 뵌 적은 없지만. 이따가 네. 칭찬할 때. 네. 어, 이따 세게- 칭찬까지 들으시면 세게 칭찬하는 바로 걸로. 세게 칭찬해 드릴게요. 초대 손님. 초대 손님 모셔야지. 네. 자,